조재 수의사님과 함께하는 건강하게 키울래 오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 지난주에 반려동물의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이제 어떤 이야기를 또 나눠볼까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료, 아, 그리고 사료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 네.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거를 먹여야 되는데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진짜 뭘 먹여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딱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사료 중에서 특수 사료라는 또 이름이 있더라고요. 네. 특수가 붙으니까 왠지 뭔가 뭔가 특수한데 그렇죠. 또 뭐가 다른 거예요? 그 군대에서 특수 들어가면은 왠지 위압감이 그쵸. 있죠. 별거는 없고 기능식 사료 같은 거를 묶어서 특수 사료라고 하는 것 같아요. 성장이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 필요로 하는 애들한테는, 퍼피 사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특수로 들어가는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특수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냥 사료의 일부예요. 네. 아 그냥 나이대에 따라서 그렇죠. 또 뭐 기능에 따라서 그렇죠. 나눠지는 것들. 네네. 아픈 거에 그렇죠. 따라서도 처방식이라고 처방식이 네, 있지 않나요? 분류가 돼 있죠. 처방식 같은 경우는 질환이 있는 애들한테 먹였었을 때 유효하다고 이제 검증이 된 이런 것들이 이제 처방식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특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설계가 된 게 좀 큰 차이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질병 사례별 처방식의 그 종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까요? 간지러운 거, 금방. 아. 피부 질환 처방식이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바로 비만이에요. 췌장 질환 이런 것들이 이제 세 번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고양이는 네. 1위가 뭔지 아세요? 결석 질환. 아, 결석이 결석이 많다고 되고, 하셨죠. 네, 두 번째 비만. 그리고 세 번째가 치아 쪽. 각 시대별로 필요로 하는 이제 처방식 또 요구라든가 다른, 이런 네. 것들은 좀 달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개는 피부 쪽이고 고양이는 하부 요로기계 쪽 이런 게 있고 각 나라별로도 조금씩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그럼 요즘엔 사람들도 사실 이 채식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음. 추세인데 반려동물 사료에도 이 비건, 비건? 사료가 있나요? 좀 비건은 네. 신념이라고 생각해요. 계란조차도 먹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근데 내 신념이 그렇다라고 해서 개하고 고양이한테 그거를 강요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폭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하고 고양이는 선택 권한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개들의 특성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개하고 고양이들은 생리학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로 하는 먹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거잖아요. 내가 비건이라고 해서 개, 고양이를 특별히 채식을 먹일 필요는 없고요. 일부 채식 사료가 나오기는 해요. 동물성 단백질을 빼는 이유는 의학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도 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애들을 위해서 베지터블로 만든 이제 사료가 나오기는 하지만 거기에도 동물성 단백질로부터 뽑은 아미노산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전문 용어로 슈도 비건이라고 얘기해요. 슈도는 거짓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아닌 네, 사실이 아닌 아. 슈도 비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이도 그렇고 반려동물도 그렇고 소유물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사료가 그냥 사료가 아니에요. 뭐 화식, 생식 이렇게 뭐 좀 다르던데 이 차이도 어떻게 다르죠? 법률적 용어는 아니에요. 배합 사료냐 단미 사료냐 이 정도만 나눠 놓는데 마켓에서 나누는 거죠. 우리 사료는 익혔어요. 그럼 화식이 될 거고 우리 사료는 익히질 않았어요. 그러면 생식이 되겠죠. 화식과 생식이 뭔가 조리가 됐냐 안 됐냐의 차이인 건데 그럼 장단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긴 있어요. 화식 같은 경우는 익혔잖아요. 네. 익혔다 보니까 위생적으로 상당히 유리하죠. 안전한. 그렇죠. 안전하고 그다음에 보관하기도 좀 편하고 네. 건사료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 생식 같은 경우는 익히지 않은 원물 그대로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로 나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유통 시 상당히 조심해야 조심해야 되고 되고. 수분 함량이 일반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치아 관리 쪽에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비쌉니다. 보관도 네, 짧고 그 정도 가격도 차이고. 좀 있고. 네. 그래서 뭐가 특별히 더 좋다 안 좋다는 이 애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마치 습식이냐 건식이냐를 따지는 것처럼 생식이냐 아니면은 화식이냐 이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네.
그러면 생식을 좀 줄 때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수분 함량이 좀 있다 보니까. 생식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생식이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생식이라고 해서 일부러 이제 포뮬라를 맞춰가지고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생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집에서 포뮬라를 만들어 먹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모를 것 같아요. 네. 다 맞추고. 48가지 영양소를 다 맞춰야 되는데 단탄주는 맞추거든요. 무게 재고 이거 하고 되니까. 근데 미네랄 비타민은 단위가 미리그램에서 나노그램 그리고 IU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네. 이게 다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웠고 개, 고양이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성분을 얼마나 잘 맞췄는지 보면은 못 맞추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생식을 좀 주의 깊게 먹여라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상업용 생식이 따로 나오는 겁니다. 예. 생식을 하다 보면 고기를 넣어야 되는데 고기를 익히지 않고 넣게 된다라면 공중위생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모넬라라든가 이콜라이라든가 클로스트리움 퍼플린젠스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생식 먹이는 보호자분들이 거기에 감염돼서 식중독이 있다거나 보호자분들이요? 그렇죠. 아니면은 브루셀라 같은 경우 유산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생식 먹이는 집에서는 개를 위한 고양이를 위한 생식 만드는 부엌 공간, 사람을 위한 공간 그리고 네네. 조리 도구도 따로따로 돼야 되고 감염되지 않게끔 해라. 왜냐하면 닭고기에 일반적으로 살모넬라가 네. 있어요. 그런 경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수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아예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생식을 권장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인수공통 전염병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죠. 법률적으로는 이 물의 함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뉘어요. 습식이냐, 방건조냐, 건식이냐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수분 함량이 한 12% 이하로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수분이 들어 있어도 12% 이하니까 건조 사료라고 부르고 수분 함량이 20%에서 한 30%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이것도 조금 수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반건조 사료라고 쫀득쫀득합니다. 그리고 수분 함량이 뭐 50%에서 한 90%까지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로소 습식 사료라고 부릅니다. 건식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12% 이하니까 네. 곰팡이라든가 세균으로부터 좀 자유롭습니다. 변질이 잘 안 되고 유통기한이 길겠죠. 그런데 이제 방건조 같은 경우는 수분 함량이 12% 이상만 돼도 좀 어떤 더, 특정한 환경에서 네. 곰팡이가 피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밀봉돼 있고 낮게 포장돼 있고 이렇게 되겠죠. 좀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될 거고 습식은요 하루 지나면 100% 상합니다. 완전 멸균을 시켜요. 안에를 완전 멸균 시켜야지 이게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통조림 같은 경우나 이제 완전 밀봉된 경우는 바로 뜯었었을 때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 상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식이 제일 효용이 가성비가 크죠. 가성비가. 같은 포뮬라로 했을 때 3kg, 4kg 정도 되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라고 했을 때 건조 사료로 먹이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2만 원, 3만 원 정도면 한 달 먹여요. 근데 습식 사료로 대체하잖아요. 어떤 습식 사료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12만 원에서 20만 가격 차이가 원까지.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용성을 따지면 건조 사료. 네. 그다음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게 좋다. 이런 애들이 또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결석이나 방광질환 앓고 있는 그러면은 애들은 훨씬 더 그렇죠. 좋겠네요. 그런 애들한테는 습식 사료가 훨씬 더 이득이죠. 아니 그럼 이번엔 시청자 질문인데요. 이 저희 강아지는 비만에 속합니다. 이 화식과 생식 중 다이어트에 더 좋은 건 무엇인가요? 같은 포뮬라로 놓고 보면은 비만 쪽에 더 도움이 되는 거는 수분 함량이 높은 경우에 포만감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었을 때 적게 먹고 포만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채소 같은 거 많이 먹고. 우리가 이제 옥수수 가루 이만큼밖에 없어요. 네. 근데 3명이서 나눠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물 타 먹어요. 그렇죠. 네. 그 습식이에요. 이 발언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습식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줘야 되거든요. 건물 기준으로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쉽게 배가 부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할 때 습식 캔 같은 경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해요. 애들이 덜 보채니까. 네. 네, 오늘 특수 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키워드를 좀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생식, 화식,
그리고 습식, 방건조, 건조 사료 이렇게들 나누고 있는데 이 물의 함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 그리고 조리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우리나라 사료관리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아요. 그걸 통과했다라 그러면 네. 개들한테 먹였을 때 고양이한테 먹였을 때는 일단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걱정해야 될 것은 궁합입니다. 방건조든 건식이든 뭐든 애가 먹고 잘 먹고 네. 잘 산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먹였는데 혈액 검사 결과가 1년 전에는 건강했었는데 안 좋아. 지금 뭐 먹이는데 애가 이렇게 됐을까요? 라고 한다라면 지금 먹이고 있는 그 음식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예요. 모든 음식은 먹었었을 때 혈액 검사상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방건조든 생식이든 건식이든 화식이든 간에 좀 먹였다 그러면 6개월, 1년 뒤에 혈액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남들이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맞아요, 그렇죠. 우리 반려동물에게 맞는 사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조우재 수의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키울래? 다음 주에 또 봐요.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해주세요.